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기회를 드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돈의 본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그리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일부. 그럼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중심에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린 시절 만난 두 명의 아버지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빠, 가난한 아빠는 로버트의 친아버지로 높은 학력을 가진 공무원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돈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았죠. 그는 로버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 한다. 반대로 두 번째 아빠, 부자 아빠는 로버트의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정규 교육은 거의 받지 않았지만 사업과 투자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이 두 철학의 차이는 로버트가 돈에 대해 배우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철학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 매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을 통해 매달 고정 수익을 얻는다면 부자 아빠의 사고방식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소비를 다 하고 저축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해 매달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수익이 점점 불어나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고방식으로 돈을 대하고 계신가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학교에서의 성공과 학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믿었죠. 반면 부자 아빠는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돈의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는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 학교는 좋은 직원이 되는 법만 가르칠 뿐이지. 여러분도 이 말을 들어보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대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학창시절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지만 돈을 잘못 관리해 카드빚이 쌓이고 저축은 전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는 셈이에요. 반대로 부자 아빠의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라. 빚을 피하고 자산을 늘려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돈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세요. 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주식, 부동산, 투자 등 돈의 작동 방식을 배우세요.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매달 고정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저축 및 투자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세요. 소액 투자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예산 내에서 경험을 쌓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가난한 아빠는 종종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집을 샀을 때 그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자 아빠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자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억 원짜리 차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차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겉보기에는 멋진 자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채입니다. 매달 할부금을 내야 하고 유지비와 보험료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죠. 반대로 만약 이 차를 렌트 사업에 활용해 매달 수익을 올린다면 비로소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들이 돈을 벌어주는지 아니면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세요. 매달 소액이라도 투자해 자산을 늘리세요.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부채를 가능한 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2부. 1부에서는 두 아버지가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어떤 철학을 전했는지,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작동하는 방식과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1. 돈이 작동하는 방식.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가장 큰 차이는 돈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가난한 아빠는 돈을 단순히 벌어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돈을 버는 수단으로 직업에 의존했죠. 반대로 부자 아빠는 돈을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라고 조언했죠. 이 차이는 바로 현금 흐름 관리에 대한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인 A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대부분 쓰고 남은 돈은 은행 계좌에 그대로 둡니다. 그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반면 사업가 B는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투자해 매달 임대 수익과 배당 수익을 꾸준히 얻습니다. B는 처음엔 A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자산이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했고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됐죠.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그냥 은행에 두면 게으름을 피우지만 자산에 투자하면 스스로 일을 시작한다. 여러분도 돈을 단순히 모으는 데서 끝내지 말고 어떻게 일하게 만들지 고민해보세요. 2. 현금 흐름 관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파악하라. 현금 흐름이란 간단히 말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현금 흐름을 월급 소비로만 봅니다. 부자들은 수익 투자 더 큰 수익으로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너를 통제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나요? 한번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직장인 C는 매달 400만 원을 벌고 그중 350만 원을 생활비와 소비에 씁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남는 돈은 50만 원뿐입니다. 하지만 사업가 D는 매달 300만 원을 벌지만 생활비로 2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소규모 주식 투자에 사용합니다. 이 투자에서 매달 5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C는 단순히 돈을 벌어 쓰는데 그치지만 D는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을 늘리고 자산을 축적하며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을 기록하세요.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확인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 항목을 추가하세요. 소액이라도 매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ETF에 10만원씩 투자하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수익을 다양화하세요. 직업 외에도 부업이나 파트타임 혹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세요. 3. 부자의 사고방식.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기. 부자 아빠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 아빠는 자산을 활용해 돈이 계속 돌아가게 했어요.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자신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죠. 여러분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지만 투자할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처음엔 작은 스튜디오를 임대해 관리하는 데서 시작했어요. 이 스튜디오에서 매달 50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고 그 돈을 모아 두 번째 부동산을 구입했죠. 몇 년 후 김 씨는 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더는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투자금이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과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라보세요. 목표를 설정하세요. 매달 얼마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세요. 작은 자산부터 시작하세요. 부동산, 주식 혹은 저렴한 온라인 비즈니스 등 시작 가능한 자산을 찾아보세요. 꾸준히 확장하세요. 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산을 늘리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쓰고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며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분은 돈의 작동 원리,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 돈을 일하게 만드는 실질적 방법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습니다. 각각 현실적인 사례와 실천 방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시청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3부 3부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지키고 키우는 투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투자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1. 부자들은 리스크를 어떻게 다루는가? 많은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아빠는 로버트에게 이렇게 말했죠. 돈을 투자하지 말아라. 잘못 투자하면 잃을 수 있다. 반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무지와 두려움이 위험한 것이다. 부자들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돈을 키워나갑니다. 여기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민수 씨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지만 주식을 고르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추천한 종목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며 큰 손실을 입었어요. 반면 박지현 씨는 투자에 앞서 책을 읽고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ETF와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부터 시작했고 투자 금액의 20% 이상은 절대 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 분산 투자를 실천했어요. 결과적으로 박지현 씨는 시장의 변동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며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겁니다. 2. 부자들의 투자 철학 돈이 돈을 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돈을 벌게 만든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투자입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명하게 굴릴 수 있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은 투자로 1년에 5%의 수익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10년 안에 1억 원의 자산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전략도 명확해집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여라. 부자들은 절대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사업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죠.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투자하라. 자산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이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부자들의 투자 철학을 따라 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시도해보세요. 기초부터 배우세요.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 기본 개념을 익히세요.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투자처를 경험해보세요. 꾸준히 점검하세요.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과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하세요. 3. 자산을 키우는 과정 복리의 마법.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에게서 복리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복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계속 불어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는 돈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남을 위해 일하게 된다. 여러분은 복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20대 직장인 A가 매달 3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연 7%의 복리 수익률로 10년간 투자한다면 그는 약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반면 30대가 되어 같은 금액을 같은 수익률로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같은 기간 동안 약 3,500만 원밖에 모으지 못합니다. 이처럼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리를 실천하는 방법. 일찍 시작하세요.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줄어듭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한 빨리 시작하세요. 수익을 재투자하세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투자로 얻은 수익을 다시 투자해 이자를 불려나가세요.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3부에서 리스크 관리, 부자들의 투자 철학, 그리고 복리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평생 돈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4부. 앞선 3부에서는 부자들의 투자 철학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복리의 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4부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부자 아빠가 강조하는 시스템의 힘과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실행 전략을 다뤄볼 겁니다. 1. 시스템을 구축하라.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에게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죠. 부자들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은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벌어다 준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여러분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아빠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시스템 대신 직장에 의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월급은 크게 늘지 않았고 결국 더 많은 시간을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호 씨라는 한 사업가를 살펴볼까요? 그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소싱, 마케팅, 고객 관리를 혼자 하느라 고생했지만 점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물류 창고에서 자동으로 제품이 배송되게 하고 고객 응대는 AI 챗봇으로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호 씨는 하루 2시간만 일하면서도 월 수익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여러분의 시간을 해방시켜주고 동시에 수익을 유지하거나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1. 경제적 자유를 위한 4단계.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제안했습니다. 재정 교육을 받아라.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돈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된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며 배우세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라.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죠. 자산은 돈을 벌어다 주고 부채는 돈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집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차는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야 유지되는 것은 부채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익성을 갖춘 자산을 구매하라. 부자들은 항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사업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최적화하라. 여러분의 목표는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단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예산을 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자산을 늘리세요. 수익성이 좋은 중고 물건 거래, 주식 배당금 투자 임대, 부동산처럼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자산부터 시도하세요. 수익을 재투자하세요.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자산 구매에 활용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3. 경제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라.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반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죠. 행복은 돈을 다루는 능력에서 나온다. 돈을 다룰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다시 잃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점점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20대 초반의 김유정 씨는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벌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이 엉망이었고 늘 돈이 부족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읽고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돈을 버는 즉시 저축하고 소액이지만 ETF에 투자하며 소비 전에는 반드시 필요성을 점검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그녀는 월 3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5부. 5부에서는 부자 마인드셋을 넘어 사업가적 사고방식과 팀워크를 활용한 부의 창출 전략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고 시스템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빠르게 열립니다. 1. 사업가 마인드셋. 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으로 남아있는 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부자 아빠가 강조한 것은 바로 사업가 마인드셋입니다. 사업가란 단순히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확장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차이. 가난한 아빠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추구하며 매달 고정된 월급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부자 아빠는 사업을 통해 자신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서 함께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만들어라. 그래야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 철학은 지금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작게는 온라인 비즈니스, 크게는 기업 설립까지 사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던 이재영 씨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며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읽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사하지 않고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작은 온라인 수공예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단계 SNS 마케팅을 활용해 고객을 모았고 주문이 늘어나자 친구와 함께 협력해 제작 시간을 줄였습니다. 성장 단계 자동화 시스템과 외주를 활용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 응대를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 1억 원을 넘는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며 더 이상 시간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직장에 안주하지 말고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보세요. 2. 팀워크의 힘. 혼자서 하지 말라. 부자 아빠는 사업의 성공에서 팀워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최고의 팀을 만들어라. 많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팀원을 찾습니다. 팀워크의 원리 부자 아빠의 조언.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라.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를 영입하세요. 역할을 분배하라. 팀원들에게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라. 혼자보다 팀으로 일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는 팀워크를 통해 부를 창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협력 관계가 애플의 성공을 이끈 것처럼 말이죠. 현실적인 팀워크 활용 사례. 한 여성 기업가 최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IT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원으로 재무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개발자를 영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팀원들의 협력을 통해 IT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현재는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혼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할 팀을 만들어 보세요. 3. 사업과 팀워크를 활용한 부의 확장 전략. 이제 사업과 팀워크를 활용해 부를 확장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작은 시스템에서 시작해 이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만든 시스템을 꾸준히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부의 확장 전략 3단계. 시작 단계. 여러분의 강점과 시장의 수요를 결합한 작은 사업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혹은 중고 거래처럼 작은 리스크로도 시작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확장 단계.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팀을 꾸리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세요. 자동화란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다양화 단계.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분야로 확장하세요. 예를 들어 한 분야에 성공해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 주식 포트폴리오 구축 등으로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부의 확장. 한 사업가인 김민석 씨는 작은 카페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단계 카페 운영으로 현금을 확보, 2단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3단계 수익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 현재는 카페 운영에서의 수익보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단계적으로 부를 확장해보세요. 오늘은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5부에서 사업가 마인드셋, 팀워크의 힘, 그리고 부의 확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팀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한 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